안녕하세요, 루디비크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전자회로에 관심 있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자회로 실습 기초과정 중에 다루는 내용이고요. 수강생분들이 제작을 하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실습하는 모습을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이런 PCB들을 바로 설계하고 제작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처음 하면 많이 어렵겠죠. 그리고 항상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돈이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또 간단한 회로라면 이런 식으로 그냥 만능기판을 이용해서 만들어 버리는 게 시간이나 뭐 비용 뭐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전자회로를 익히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러한 만능기판들을 활용을 해서 직접 회로들을 만들어보고 테스트하는 건데요. 이러한 만능기판들을 어떻게 제작하고 다루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만능기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에폭시 재질이랑 페놀 재질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패드가 이렇게 위에도 있고 이 아랫면에도 있는 이런 양면형이 있고요. 아래쪽에만 납땜을 할 수 있는 단면형이 있습니다. 처음 작업을 하실 때에는 이런 양면형이 아니라 단면형이 작업을 하는 면에서는 훨씬 수월합니다. 자, 하지만 회로가 좀 복잡하다면은 단면형보다는 이렇게 양면형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공부를 하는 그 회로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어떤 기판을 활용하시는 게 뭐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대신 작업성이나 이런 거는 단면형이 처음에 좀 더 편하실 거예요. 한쪽에만 납땜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납땜이 더 금방 됩니다. 이런 만능기판들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 점이 이 전자부품을 내가 직접 땜을 하고 만지다 보니까 부품을 좀 더 이해하는데 효과적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납땜 연습 되는 거 물론이고요. 생각 이상으로 재미있고 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거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포트폴리오로 활용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만능기판에 부품을 꽂다 보면은 나의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납땜을 할 수 있을까, 점프를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PCB 설계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회로가 있으면 어떻게 부품 배치를 하면 좋을지 PCB 설계를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구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PCB 설계를 내가 좀 익히고 싶으면은 PCB 설계 툴을 켜서 당장 이렇게 패턴을 연결해보고 뭐 부품 배치를 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만능기판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록했었던 노트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먼저 내가 회로를 만능기판으로 제작을 해보기 전에 빵판에다가 한번 구현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요. 이제 이런 게 잘 동작한다 그러면은 만능기판으로 한번 들이대 보는 거죠. 자, 만능기판으로 들이대기 전에 이 부품을 일단 꽂고 나서 어떻게 꽂을지를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패턴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패턴도를 활용을 해서 부품을 꽂은 다음에 그 부품들의 핀들을 적어보고 어떻게 납땜을 하면 좋을지 회로랑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거는 조금 공부를 하면서 기록으로 남겼던 흔적들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회로를 테스트하고 만능기판으로 옮겨서 직접 테스트를 해봤던 기록들인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좀 더 많은 사진들이랑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간략히 순서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요. 실제로 어떻게 만능기판을 제작하면 좋을지 실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일단 회로를 그려야 되겠죠.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회로나 관심 있는 회로를 툴을 이용해서 그리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종이나 어디 노트에다가 그냥 연필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능기판 전에 먼저 빵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회로를 그려보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 그때 내가 만약에 처음 사용하는 부품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품을 사용할 때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부품의 극성이라든지 핀 번호 이런 것들을 회로를 그리실 때 옆에다가 같이 기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빵판 테스트가 이상 없이 끝나면은
그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회로라는 거는 이제 보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기판을 활용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는 겁니다. 맞는 기판에 부품을 배치를 하실 때에는 배선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배선을 염두에 둔다는 건 내가 어떻게 점퍼를 연결할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일단 패턴도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 거는 상상력을 기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때 상상력을 기르기 위해서 좀 좋은 방법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부품 배치를 하시는 것도 일단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판들을 눈으로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품 배치를 하셨으면은 패턴도에다가 내가 배치한 부품들을 핀번호와 함께 같이 한번 표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배선을 하면 좋을지, 배선들이 쇼트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가급적 짧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회로의 동작에 맞게 배선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회로의 동작에 맞게 배선을 한다는 거는 특히 전원 회로에서 많이 그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선을 그리셨으면은 납땜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내가 이 납땜 과정 중에서 어떤 실수가 없었다면은 먼저 빵판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동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내가 납땜을 하는 과정 중에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 배선을 하는 중이나 부분 배치 이런 부분에서 어딘가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그 부분들을 반드시 찾아서 오류를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회로를 공부를 하실 때 디버깅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자기 실력이 많이 향상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 부족한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거기를 반드시 찾아내셔가지고 기록으로 남기고 그거를 수정해서 다시 실험하시는 과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만들었다고 그냥 재밌다, 기분 좋다, 끝! 이게 아니에요. 꼭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찾아보고, 물론 처음부터 딱 잘 되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같이 한번 해볼 회로는 상당히 간단한 회로를 준비를 했어요. 이 회로는 전자회로 실습 기초과정 2회차 중에 진행하는 회로 중 일부고요. FET를 켜는 되게 간단한 회로죠. 여기에는 IRFZ34N이라는 N채널의 모스 FET가 있고요. LED를 구동하기 위한 회로인데, 이 VCC 전압을 0V부터 5V까지 가변했을 때 모스 FET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는 실습입니다. 이 회로를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만들어보고, 그리고 맞는 기판으로 구현을 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브레드보드의 회로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브레드보드에 테스트를 하기 이전에 먼저 실습에 사용하실 부품들을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항은 저항끼리, 다이오드는 다이오드끼리, 캐패시터는 캐패시터끼리 이런 식으로 한번 모아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세요. 부품을 사용하기 전에 부품이 정상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외형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렇게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그 부품이 살아있는지 실제로 측정을 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저항 같은 경우는 저항 측정 기능을 활용을 해서 양단의 저항값을 측정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LED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멀티미터의 VF 측정 기능을 활용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불빛이 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FET 같은 경우는 고장 체크를 하는 방법이 이제 저항을 측정을 해보고 VF로 역방향으로 내장된 다이오드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요. 도통 테스트 기능을 활용해서는 소스를 기준으로 게이트 혹은 드레인 간의 저항값을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게이트와 드레인이 쇼트가 나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다이오드 측정 기능으로 이번에는 소스의 플러스 그리고 드레인의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역방향으로 내장되어 있는 다이오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 드레인을 측정을 할 때 이 가운데 다리가 아니라 탭을 찍었는데요. 드레인이 여기 탭이랑 가운데 다리가 여기 패키지 내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통 체크 기능을 활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브레드보드에 꽂으실 때는 당연히
주요 부품들을 가장 먼저 꽂아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지금 이 회로에서 주요 부품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잖아요. FET. 그리고 내가 FET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각 다리를 딱 눈에 보기 좋게 게이트, 드레인, 소스 순이다, 이거를 표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는 이 부품 넘버를 가지고 구글이나 뭐 olddate.ct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 부품명을 검색을 하시면은 각 다리가 어떠한 핀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브레드보드에 FET를 꽂아줍니다. 자, 이 회로는 이 하나의 그라운드를 활용을 하는데 두 개의 전원을 활용하고 있어요. 5V의 고정 전원, 그리고 VCC는 외부에서 가변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이것들을 연결해 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브레드보드를 사용을 하실 때 통상 이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는 파란색을 우리가 그라운드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여기서도 그 기준을 적용을 해 볼게요. 이 소스가 그라운드랑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파란색이랑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알맞은 길이의 점퍼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거를 찾아보니까 여기서는 주황색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브레드보드에 꽂으실 때 이런 핀셋도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좀 편합니다. 점퍼를 뺄 때 편해요. 자, 소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번에는 드레인 쪽 470ohm의 저항이랑 LED를 연결해 볼게요. 자, 여기 이거는 470ohm 저항이죠. 여기서 드레인 가운데에다가 꽂아 주시고요. 이번에는 위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LED가 있죠. LED는 여기를 활용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꽂아 줄게요. 이렇게 내가 구성을 한다는 거의 의미는 여기 빨간색 라인을 5V 입력 라인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파란 색깔의 라인을 이 그라운드의 입력 라인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게이트 쪽 연결해 줘야 되겠죠. 여기 게이트에 연결되는 VCC는 제가 회로를 그릴 때 이 가변 전원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의미로 그렸어요. 따라서 게이트에다가 여기 100ohm 저항을 연결해 둔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플로팅을 시켜 볼게요. 근데 사실 지금은 회로가 간단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실험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조금 더 내가 편하게 실험을 진행을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점퍼 하나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외부로 빼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 더 편하게 실습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 파란 색깔에는 그라운드를 물려주고 여기 빨간 색깔에는 5V를 물려주고 여기에는 VCC를 물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죠? 나중에 그라운드를 연결하기 위한 핀이 살짝 좀 불편하겠죠. 여기 플러스랑 여기 게이트 단자에 넣을 VCC는 악어 집게를 이용해서 바로 연결해주면 될 텐데 소스 쪽은 보니까 튀어나오는 게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남는 점퍼가 있으면은 그라운드 쪽에 하나 그냥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물려주시면 돼요. 자, 이런 것도 방법이고요. 제가 그냥 즐겨서 좋아하는 방법은 저항 같은 거, 이런 거 좀 굵직한 거, 이 저항의 옴수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그라운드를 연결할 때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편하죠. 그리고 이 부품이 조금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핀도 굵고 약간 빳빳하게 딱 잘 고정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라운드를 연결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회로를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죠. 파워 서플라이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른쪽 채널을 활용해서는 5V의 고정 전원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그라운드로 활용한다고 했죠. 내가 여기를 그라운드로 활용을 하면은 여기 저항을 통해서 전압 강화가 생기고 이 회로의 그라운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실험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라운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회로를 좀 처음 접하시는 분은
의아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저항이 있는데 떠 있으니까요. 근데 이쪽은 공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뭔가 엄청나게 큰 저항이 회로랑 연결된 거랑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회로랑 비교를 하시면서 그라운드와 5V 전원을 연결한 상태이고요. 이제 이쪽 나머지 한 개의 채널을 활용해서 이 게이트에 VCC 전압을 입력을 해서 회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때 중요하신 점은 파워 서플라이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듀얼 채널로 구성된 파워 서플라이의 내부가 이쪽 채널과 이쪽 채널이 서로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로의 그라운드를 이 회로의 그라운드와 함께 같이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검정색 아구집게를 여기에 같이 연결해 줄게요. 그 상태에서 여기 VCC를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당연히 LED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왜?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스레시홀드 이상의 적절한 전압이 입력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압을 한번 서서히 증가를 시켜서 올려 보겠습니다. 자, 0.1.3V. 아직은 LED에 불이 들어오지 않죠. 자, 2V, 2.5V. 자, 지금 혹시 자세히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LED에 조금씩 이제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LED가 한 번에 켜지지 않고요. 자, 이렇게 VC 전압을 상승시키면은 서서히 밝아지다가 VC 전압을 충분히 올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LED가 자기의 밝기를 완전히 이렇게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내리면은 VCC가 이렇게 지금 한 2.5V, 3V 사이에 있을 때는 LED가 충분한 밝기로 빛이 나지 않고요. 애매한 밝기로 빛이 나요. 자, 이거는 제가 조만간에 FET 사용 방법 영상이랑 같이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만능 기판을 활용을 해서 실습을 할 준비가 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이 회로가 정상적인 회로라는 거를 확인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만능 기판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겠죠.